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의 1% 정현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HLB 파나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HLB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 허가 기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오늘은 HLB 계열사 중 HLB 파나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요. 2023년 HLB 그룹에 편입된 게 상당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이제 HLB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 HLB에 지금 항암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떠한 가능성을 그래서 열 수 있을지 자세히 영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구간 넘어서면서부터 이 구간 안착하면 좋은 흐름 이어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살펴볼 기업은 HLB 파나진이 되겠습니다. HLB 파나진은 불과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파나진이란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던 기업입니다. 다만 갑자기 HLB 그룹에서 이 기업을 인수해 가면서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점상을 두 번을 기록을 했었죠. 점상한가는 말 그대로 시가도 상한가, 종가도 상한가여서 그대로 날아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정도로 날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파나지는 사실 진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인공 DNA인 PNA를 활용해가지고 진단 시장에서 나름의 니치 마켓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오너 리스크가 좀 불거졌습니다. 어떤 오너 리스크냐? 파나진의 대표분이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만든 회사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만든 회사가 시선 바이오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파나진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시선 바이오라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도 추진하면서 이 의심이 더욱더 불거졌고요. 파나진의 소액 주주들은 경영권에 대한 좀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고, 그래서 결국 소액주주와 최대 주주 간의 지분 싸움까지 표대결까지 이뤄지면서 아주 혼란한 상황에 다다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던 파나진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다소간 부침을 겪으면서 실적이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갖고 있던 강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HLB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동시에 그냥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소액주주들 역시도 뭐 회사를 망치려는 생각보다는 회사를 좀 좋은 회사인데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최대 주주도 이제 이 부분을 그냥 포기하고 넘김으로써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HLB 파나진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HLB 그룹은 이제 표적 항암제를 통해 가지고 항암제 치료 시장에 가고 있는데 파나지는 그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나지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PNA라는 인공 DNA를 사용을 하지만 특히 강점이 있는 부분은 동사가 이 동반 진단이라는 부분에서 국내에서 압도적인 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처해 진단 중에서도 이제 동반 진단은 어떠한 진단이냐? 환자 맞춤형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환자가 어떠한 이제 상태에 있는지 맞춤형 치료를 위해서 표적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약물의 반응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입니다. 즉 환자 상태에 맞춰가지고 이 표적 의약품을 처방을 하는 건데 HLB의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도 지속적인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진단 키트는 폐암이라든가 대장암, 갑상선암 등 다양한 암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암의 진단과 치료 전반을 이제 HLB 그룹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주가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좀 움직이잖아요. 대장격인 큰 형님격인 HLB가 주가를 풀어주면 HLB의 수많은 이제 자회사들, HLB 글로벌이나 HLB 계열사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바이오스텝, HLB 사이언스, HLB 생명과학
등등이 있는데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가장 막내로 들어왔지만 진단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이 매물대 그리고 이 121선을 뚫어준다면은 한번 내년에는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200원 선에서는 한번 저항을 좀 강하게 좀 받을 거예요. 4,270원 선에서. 근데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 HLB와 함께 이제 동반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HLB와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까지 리보세라닙의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승인 기대감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시너지를 여러분들은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확실히 이제는 HLB가 HL 파나진에 이런 이슈를 지금 다 같이 가져갔다. 사내 이사에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이 부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HLB가 물론 대장격이지만 HLB 파나진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 파나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P&A 진단, 이제 인공 DNA입니다. 인공 DNA를 활용한 이제 체외 진단 시장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던 기업인데 특히 동반 진단, 이제 환자의 맞춤형 상태를 확인을 해가지고 표적 의약품을 이제 처방하기 위한 동반 진단에서 국내 시장에 상당히 강점이 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오너 리스크 때문에 다소 실적이 약화되고 기업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HLB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됐고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HLB 헬스케어 같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다국적 기업들과의 이런 연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진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HLB 항암제가 승인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HLB와 함께 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HLB 파나진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같이 좀 챙겨 두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HLB 파나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 추적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